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방향이 장중에 꾸준하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전강 후 약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처럼 수급에 대한 약세 기조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마감 클래스 내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HTS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방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해서 시장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인데 아침 때부터 해서 지수 상승세 그리고 지수가 밀리는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또 외국인 양 매도세가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요. 환율에 대한 변동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최근에 기록적으로 본다면요. 이 환율에 대한 약세 기조가 나타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 기조를 멈추고 안정화되는 기조 일수로 따진다면은 9거래일 만에 9거래일 만에 최고 환율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환율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울기를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대해서 우려감을 남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텍스트 파일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해소는 되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또 우리나라와 일본, 또 미국과 멕시코, 또 이와 같이 주요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에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죠. 자, 일단 이 내용들이 좀 중요한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폭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꾸준하게 수급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매도세에 대한 크기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이야기된 내용들을 보셔야겠죠. 자, 우선은 무역에 대한 갈등 우려. 어제 나왔던 뉴스는요, 미국과 유럽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상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유럽과 미국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한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발단에 대한 촉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커지면 걱정이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규모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는 시장의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본의 경제 보복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때문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만들었지만은 결국에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IT 섹터의 수급이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잘 들어왔어요.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 일본의 경제 보복, 일본의 수출 규제, 물론 리스크로 작용하는 내용도 있지만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유는 뭐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려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환율에 대한 변동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시장에 크게 걱정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만큼 큰 걱정이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요. 준비하시고 매수하는 시장이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방향성을 잡고 방향성에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지수가 저점을 찍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걷어들이는 시장이죠. 자, 그리고 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또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역시나 반도체 소재 종목들 일본의 수출 규제 연속적인 상승 모멘텀 반사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육성 정책,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매년 1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부의 맞불 작전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반사이 효과가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이번 주에 내내 강조드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동진세미캠, 후성,
이와 같은 종목들인데요. 자, 어제는 동신세미캠이 강했는데 오늘은 후성 종목이 강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어제 그제 거래량보다 월등히 큰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고요. 주가 상승 자체가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진세미캠, 또 솔브레인, SKC 코롱 PI, 원희 머티리얼즈,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램테크놀로지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인 반사이익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어요.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목들 볼까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 컨텍솔, 캠트로노스, 마이크로 프렌즈, 이와 같은 종목들은 오늘 상한가. 왜?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에 대한 반사이익 효과가 나오면서 새로운 종목으로 주목받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시장에 대한 반사이익 효과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뉴스는 우리가 겁먹을 뉴스가 아니다. 종목을 찾아서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후속주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좀 되었습니다. 아침에 개장전 포인트에서도 제가 한번 살펴봐 드렸었는데요. 자, 아시아나항공과 에어 부산의 이 분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가 나오면서요. 이 장중에 아시아나항공, 에어 부산이 큰 등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분리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채권단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의 입장 표명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분리 매각한다라면은 가장 최선호주는 에어부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에어부산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 등락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향후에 분리 매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입장이 맞아떨어진다라면은 다시 한번 에어부산을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움직임은 단발성으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확정을 짓진 않았기 때문에 분리 매각에 대한 이벤트 확정이 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 수출 규제, 경제 보복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바로 내일 일정을 앞두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에 지속이 되었는데요. 자, 일단 내일도 이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규제 발표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온다라면요, 전체적인 시황에서는 악재처럼 나오지만은 분명히 이 안에서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로 국산에 대한 움직임 만들어야 된다. 빠르게 매년 1조 원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도체. 제가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강조드렸던 반도체. 제가 계속 공개 방송이라든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도체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내일도 이와 같은 뉴스에 대한 연속성 보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와 같은 뉴스를 해서 악재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SFA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어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로 영향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뭐 HTS 상의 주가를 보시면은 추세를 잘 지켜오다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 일본의 주요 소재가 필요로 하는데 규제가 악재가 연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어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이요, 최근에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단기적인 조정이 거래량 없이 이뤄진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사 모아 가셔야 됩니다. 왜? 당정청. 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품, 소재, 장비 모두에게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스템 반도체, 삼성이 진행하는 내용들, 정부에서 지원 정책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셔야 된다.
SFA 반도체, 어버 반도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 전체 시장 점유율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10위권 안에 안착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제가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전체 이 시장 점유율에서 이 CATL과 파나소닉, BYD가 이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주의, 작게 보이지만 사실 기존에 작년에 대비해서 점유율이 LG화학은 거의 2배 아니 이제 그 2포인트 넘어섰고요. 삼성 SDI는 조금 주춤했지만은 SK이노베이션은 4배 이상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징적이다. 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먹거리에 LG, 삼성, SK, 포스코까지 대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결국엔 점유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2차 전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관심 있게 보세요. 내일도 연속적인 흐름들 모아가시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